오늘은 어디 가시? 다시 컷. 오늘은 어디 가는 길이세요? 오늘은 요즘 이제 글쓰기 수업, 나를 발견하는 글쓰기 수업 많이 다니는데, 오늘은 잠깐 특강으로 일산의 대학고등학교라는 학교로 갑니다. 네, 한 20명 내외 학생들이 참석한다고 하고 끝나고 사인회까지 예정되어 있어요. 삶에서 글쓰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는데, 요즘에 근데 AI의 이런 급박한 발전으로 인해서 가짜 진짜를 좀 구별하기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진짜인 사람이 쓰는 진짜 글쓰기가 중요한 시대가 돼서 글쓰기의 영향력이 많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유는 뭐예요? AI 글쓰기를 함으로써 진짜 글쓰기랑 가짜 글쓰기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럼 누가 살아남을까요? 소수의 진짜 글쓰기가 살아남아요. 진짜 글쓰기 누가 하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나만의 경쟁을 갖추려면 어쩔 수 없이 나만의 컨텐츠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말한 SNS밖에 지금은 방법이 없다. 지금은 고등학교 이제 여러분 수능 끝나고 졸업하면 브랜딩과 관련된 책과 이런 것도 같이 읽어주세요. 문학책이랑 같이 읽어주세요.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문학적 글쓰기, 문학적 글쓰기는 다 중요해요. 그럼 콘텐츠를 나타내는 수단은 뭐랑 뭐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는 글이죠. 하나는 뭐죠? 자, 여러분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큰 감동을 줘도 저를 잊어먹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일까? 만약에 친구들끼리 엽떡 먹으러 가면 나는 지워지겠지. 그죠? 엽떡이 더 맛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휘말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 제 강의가 좋았어. 그래서 내 인스타를 타고 와. 그래서 내가 쓴 글을 몇 개 봐요. 이거 며칠 가죠? 3일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보다는 글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랑 똑같죠?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일주일 동안 얘기를 해. 그래도 나를 잊어먹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똑같이 또 엽떡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글을 써야 된 이유는 일단은 그 심리학과 교수고 너무 명예 심리학자인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저자인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명쾌하게 답변한 게 사고를 갖추기 위해서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그랬는데 학교 학원이 일상화돼 있다 보면 이게 반복된 속에서 자기 방향을 놓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그냥 똑같은 삶처럼 보이고. 근데 개별 맥락상에서 개별의 인생을 너무나 잘했던데 그거를 글로 하루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려서 약간 기계 같은 삶으로 놓쳐지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죠. 근데 글을 쓰면은 나와 일단 관계를 맺게 되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이상화된 이 세계의 자와 또 나로 형성되고 있는 주변의 관계들, 가족, 친구 이런 관계까지도 새로운 면으로 좀 바라보게 돼요. 근데 그냥 학교 학원의 일상화된 모습에서 그런 관계를 규정짓게 되면 따분해지고 진부해질 수 있는 것들이 글로 쓰면 좀 소중화되는 것들이 있죠. 진짜 이거 훅토크를 20번 열었을 때 안 오신 어머님들이 없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 때는 바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대로 하늘나라에 보내셨던 거예요. 우리 아빠는 가부장적이시로. 그래서 뭘 못했어요? 아빠랑 놀이기구를 타는 건 당연히 못했죠. 삼겹살에 소주 한 잔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작가님, 저는 작가님이 너무 부러운 게 전 살면서 아버지랑 술 한잔 할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였어요. 이게 세상과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그게 통했을 때 독자들은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슬퍼했다고 하는데 저는 해맑은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이유는 아버지를 늘 어른으로만 생각했던 제게 뭐를 강하게 올리게 했던 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글 읽기는 지금 표현적인 관념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발견하는 연결해 주잖아요. 그 독자가 연결되잖아요.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이게 글쓰기고 글쓰기를 통해서 관계를 짓는다는 게 어떤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쓴 서른의 시린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비가 온다는 말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비 온다라고 하고 지수와 함께 어린이들 공원에 가서 장대비가 쏟아질 때 비를 맞았던 장면을 회상하면서 비가 오면은 세상이 씻기고 사람들과 어떤 경적 소리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느끼는 둘만의 세상인데 사람들은 장대비가 내릴 때 마땅히 이제 집에 들어가도 비를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비 맞으러 뛰쳐가는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의 관념을 벗어나서 비가 올 때 사랑하는 여인과 잔디밭에서 비를 온전히 맞는 게 오히려 아름다운 세상일 수 있겠구나 하고 문장을 연결시키는 기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마땅히 집에 들어가야지 피해야지 이거는 보편적인 관념이고요.
너무 가까운 관객끼리 연결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영감이나 동기가 안 되는 건데,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잔디밭에 누워서 비를 온전히 맞아야지는 어떻게 보면 멀 수 있는 관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고 싶은 관계거든요. 이렇게 관계를 짓는 게 문학적 글쓰기의 힘이라는 거죠. 작가고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분들도 책을 좋아하니까 감성적이겠죠, 그죠? 뭐 이성적인 친구도 있겠지만 무의식 중에 썼던 언어가 반성하게 하고 미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의식 중에 썼던 언어는 대학교 때 이제 저는 시골에서 그 서울로 대학교를 갔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시골에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집에 언제 와? 이랬을 때 당연히 시골집인 걸 알았거든요. 그럼 서울로 갔었고 근데 알면서도 그 어렸을 때 이때 제가 설명드릴 건데 어저서도 설명드릴 건데 어렸을 때 좀 집이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난했던 한을 엄마가 집 언제 했을 때 바람기로 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 이랬던 것 같아요. 어디 집 이랬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이제 마흔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 말이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썼던 언어가 기억에 너무 많아서 그 뒤로 이제 그거를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긴 했는데 많이 표현하지 못하는 촌스러움을 여백의 위로 칭했는데 그러지 말 걸 그랬다라는 문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죠. 근데 제가 저기서 표현하지 못하는 촌스러움이라고 촌스러움을 꾸몄잖아요. 그래서는 저런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들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대 친구들이지만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관통한 언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게 글이 갖고 있는 힘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작가 특강 수업은 어땠어요? 나는 강의를 뭐 소통 강의도 하고 글쓰기 작가 특강 강의도 하고 주력이 글쓰기 특강 작가 특강인데 좋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쓰기 수업이나 작가 특강을 들으러 오는 친구들은 작가 혹은 글쓰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니까 삶에서 이제 글을 쓰는 언어가 왜 중요하고 문학적인 글쓰기, 비문학적인 글쓰기 다 필요한데 문학적인 글쓰기에서 내가 쓰는 언어로 이제 관계를 짓는 것들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확장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 또 10대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40살의 작가가 마주하는 거잖아. 그게 되게 생동감 있고 내가 그래도 살면서 유한한 삶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제목은 아빠의 사랑법인데 은유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직유법, 은유법 여러분 아시죠? 직유는 약간 바로 관통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이런 거죠.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이뻐서 제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이쁜 핑크책 같아. 이쁜 핑크책이야 이게 은유예요. A는 B예요. 그죠? 근데 직유는 약간 관통해서 넘어가죠. 한 단계 뛰죠. 친구의 마음은 물결처럼 넘어간다 해요. 바로 관통하진 않죠. 그래서 시에서는 은유를 많이 쓰는데 직유를 많이 쓰는데 아마 시험에서는 그냥 여기서 뭐 기법이 다른 걸 고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안 써볼 거예요. 그리고 시 쓰라고 했을 때 아까 사실은 어색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제목은 아빠의 사랑법이에요. 세심한 사랑을 배우지 못한 당신의 언어는 직진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오늘따라 무엇으로 표현될 수 없는 제 언어는 직진이 아닌 듯 당신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조차도 알지 못하는 복잡한 마음은 당신에겐 들키고 싶지 않고 저무는지도 몰랐던 하루에는 나에게 그랬듯 당신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당신의 진실한 문자에 나를 숨기는 말로 사랑하다 답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건데 여기서 은유가 어디 쓰이냐면 일단 여기 보세요. 세심한 사랑을 배우지부터 당신의 언어는 직진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아빠가 다 모든 아빠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보편적인 아빠의 특성은 갑자기 생뚱맞게 나한테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 표현 안 하다가. 그럼 뭐예요? 세심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아빠의 언어는 직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받기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20대 때 누군지도 모르는데 직장 가면 욕먹어요. 그래서 오늘따라 무엇으로 표현될 수 없는 제 언어는 뭐예요? 직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과 만나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바다 선생님 동료 쓸 때 보면은 유독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반복했을 때 촌스러울 수도 있고 반복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큰 깊이를 줄 수도 있어요. 언어가 반복되는데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어떤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맥락을 만드는 기술이고요. 자, 그 다음 가보면 저무는지도 몰랐던 하루는 뭐예요? 나에게 그랬듯 당신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못하는 하루라는 거예요. 사실
그럼 글쓰기나 작가 특강을 할 때 더 좋은 이유가 있어? 거울지도 들었겠지만, 약간, 내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 글쓰기라는 거는 익히 내가 딱히 사랑해야 될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규정해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 사례를 하면서 내가 반성했다. 어머니한테 마땅히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순간에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란 이유로 좀 반항하거나 짜증내고 이랬던 것들을 나는 후회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힘들겠지만,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나 이런 것도 힘들겠지만, 매일매일 30분 정도 시간 내서 글을 쓰면서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언어들을 좀 배제하고 가까이 있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 뭐 내 이성 친구, 친구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사랑하는 것을 좀 확장하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나를 어른이라고 규정하기 좀 좋은 어른이라고 규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른으로서 마땅히 반성하고 후회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글로 풀어서 반성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삶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게 글을 통해서 왜 가능한지 얘기해 줄 수 있어서 그런 거에 좀 보람을 느끼지. 물론 그거를 수용해야 될 학생들의 몫이긴 한데,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공감하지 않는 학생들은 없었던 것 같아. 적어도 글쓰기에 관심이 있던 친구들. 그런 의미에서, 요하는 삶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말이나 글쓰기를 내가 하는구나. 그래서 고맙구나라는 생각은 늘 하지. 되게 좋지.